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있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요즘 서울대 교수님들 개혁 요구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아예 교육부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교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말 높은 시점이죠.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자료들은 아예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미래 교육을 이끌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이 구분하는 지식과 교육, 이게 대체 뭐가 다른지, 또 왜 하필 기업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 핵심 논리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이 자료 좀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여태 받은 교육이 진짜 교육이 아니라 그냥 지식 전달이었다. 이렇게 단언하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도발적인 구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지식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있잖아요. 교과목처럼 이미 딱 정해져서 축적된 정보나 기술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 우리가 흔히 배운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교육은 그 지식을 도구로 삼아서요. 시대가 던지는 어떤 새로운 질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 자기만의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르게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하고 가르치는 것. 이걸 진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바르게 사는 법, 사회교육이나 인성교육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 교육의 범주에 훨씬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의 입시 위주 교육 시스템이나 정부의 교육부 같은 곳은 사실상 그냥 지식 전달 기관 역할만 한 거고 진정한 교육기관은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와, 이거 정말 과감한데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밀레니엄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까지 단언하거든요. 시대가 변했다는 거군요. 네, 이제 중요한 건 그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현 시대의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해답, 그러니까 신패러다임이라고 하죠. 그걸 연구하고 제시하는 능력인데 지금의 공교육 시스템은 이 기능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인 겁니다. 기존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 그럼 대안은 뭔가? 여기서 정말 뜻밖의 주체가 등장하죠.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이 교육을 맡아야 한다니요? 이것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논쟁작이면서도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일 텐데요. 자료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성장을 충분히 이뤘고 이제는 단순히 그냥 기업인,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뭘 해야 하는데요? 바로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가, 그러니까 실효가로 변모해야 할 때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가요? 사업가로서의 역할이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비즈니스랑은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실효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그냥 이윤 추구 활동이 아니고요. 바로 교육 사업, 문화 사업, 그리고 복지 사업, 이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기업이 가진 그 풍부한 자원들 있잖아요. 인재나 자본 같은 거요. 이걸 활용해서 사회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 특히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들,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직접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업이 해야 할 진정한 사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기업들이 하던 장학재단 운영하고 기부하고 이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네요. 그렇죠. 훨씬 적극적이죠. 기업이 직접 연구재단처럼 사회 문제의 해법을 연구하고 그걸 또 교육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공하라는 거잖아요. 와, 이거 기업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자료는 이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이라고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를 통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답, 그 신패러다임을 찾아내서 사회에 기여를 할 때 기업은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훨씬 큰 사회적 영향력과 존경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과 존경이요?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자원을 자연스럽게 획보할 수도 있고요. 마치 옛날에 부족장이나 지도자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었던 것처럼 이제는 기업이 우리 사회를 이끌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인 거죠.
듣고 보니 상당히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그럼 아까 잠깐 언급했던 서울대 개혁 요구라든지 미국 교육부 폐지 논의 같은 최근 움직임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떤 맥락으로 활용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기존 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만이나 한계 인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이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육의 리더십을 이제 정부기관이 아니라 기업으로 넘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재 우리 사회에 특정 집단의 이익이 얽매이지 않고 정말 사회 전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정신적 지도자가 좀 부재한 상황 아니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아, 그런 리더십의 공백을 기업이 외워야 한다. 그렇죠. 사업가로서의 기업이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은 첫째, 우리가 흔히 아는 지식 습득과 바르게 사는 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진정한 교육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이거였고요. 둘째는 미래 사회의 교육 리더십은 이제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맡아야 하는데 그 방식은 연구 기반의 교육, 문화, 복지 사업을 통해서야 한다. 이런 상당히 혁신적인, 어쩌면 좀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윤 추구하는 조직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학습과 어떤 윤리적인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기업을 재정의하려는 거죠. 기업이 가진 그 막대한 자원을 단순히 시장 점유율 높이는 데만 쓸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정말 근본적인 질문들의 답을 찾는 연구, 그리고 사회 기여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런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당신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요, 정말 이 자료의 주장대로 기업이 우리 사회의 주요 교육자가 되어서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교육 내용이 특정 기업의 이익이나 어떤 편향된 시각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모두를 위한 공공선을 향하도록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